이번에 이렇게 써주신 책이 제목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한 주라도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네. 한국 주식보다 뭐 다른 나라의 주식보다도 좀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확인이 됐던 사항이에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 경제와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는 모든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2011년도 이전까지 미국, 유럽, 일본 동일하게 나타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과 유럽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미국은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생산성이라는 요인이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매년 생산성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성과 나스닥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생산성 증가와 함께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산업인데 결국 이 디지털화 자체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탈석유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구조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또 키워드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이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현재와 동일한 정책들을 꾸준하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추진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성장주 내에서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과감하게 담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게 올해 상반기 때 좀 과감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좋은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현재라도 보면 좀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에 대한 매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 외에도 책에서 그 4가지 유망 테마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4가지까지 아니더라도 한 몇 가지만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면 전기차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쪽도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현시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에 보면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 4가지 정도를 좀 유망한 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없거나 아니면 도입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는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달에 착륙했던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37년이 지난 2015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오리진, 뭐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창업자들이 과감하게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주 산업이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이상 된다고 하면 규모가 한 10배 정도 이상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이런 용어까지 지칭하면서 이 민간의 우주 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이 4가지 산업들 중에서도 단연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이 우주 산업이지 않을까. 단연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2015년도 1kg당 발사 비용이 22,200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불과 5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게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1kg당 발사 비용이 계속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주 산업 특히 지금은 이제 어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사실 지구 내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우주 정거장부터 해서
우주 내에서 어떤 스페이스가 확장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발사 비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또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그 대략 비용 보니까 몇 억이라고 하더라. 막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 네네. 했는데 네네. 그런 게 점점 떨어질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중화되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그 ETF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고 네네네. 투자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이것도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렌 버핏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이 오렌 버핏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좀 대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에크먼, 레이 달리오 이런 투자 대가들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눈여겨보면 되게 좋아요. 지난해 4분기 때 보면 이 네 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비재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인 작년 4분기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스타일들을 와. 이제 소비재로 다 바꿔놓은 거 보면 결국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끔씩은 좀 보면서 어느 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불려지긴 하는데 이분이 물론 이제 가치주 투자도 많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 이런 성장주 투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가치주만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분조차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 이런 오래된 전통 산업이 아니라 애플같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지 소로스는 좀 달라요. 이게 오렌 버핏하고 다르게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되게 ETF를 활용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차가 좀 있어요.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네. 예. 그래서 지나간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 4분기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거는 결국 앞으로의 어떤 증시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 구루들이 생각하는 거를 읽는다고 하면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난 4분기 때 필수재와 관련된 기업들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드리면 좀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았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빌 에크먼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소비재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 뉴스에서 본 게 넷플릭스 큰 손절했다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 달리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도 보면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긴 하는데 이분도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안정성이 높은 대상으로 좀 많이 바뀐 부분들. 그래서 저는 투자대가들이 지금 현재 어느 거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책에서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는 두 가지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투자라고 하면 저는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생소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으시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면 왠지 나중에 성과가 크게 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좀 투자하는 성향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 우리의 일상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일상에 정말 스며든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먹잖아요.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이지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투자 대상을 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유능한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산업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10년 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되게 생소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 시장에 뛰어든 약간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굴지에 공룡이 되어버린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제2의 이런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새롭게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그런 산업 내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산업을 기하시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확장시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산업 내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된 기업들에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워런 버핏이 뭐 가치주의 대가 이렇게 많이 그 네이밍이 되긴 하지만 사실 들춰보면은 애플의 최대 주주고 맞아요. 그런 네, 게 이제 네. 있는 거고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코카콜라가 네. 지금은 이제 전통 산업의 하나의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과거에는 성장주였다. 성장주였죠. 글로벌로 막 맞습니다. 나가는 거니까 네, 네. 코스트코도 비슷한 네, 네, 네. 기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인식과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고 좀 그 시대의 상황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네 명을 크게 비교해 주신 거고 네네. 여기서 이제 자기에게 좀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나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걸로. 그 레이 달리오가요. 네네. 최근에 레이 달리오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좀 든 네. 생각인데 그 자신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담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담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러세요? 지금 같은 시점.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가격이 급등락을 좀 한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때는 좀 한 사 놓으면 괜찮겠다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시기였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투자 대상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색깔은 사실 성장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보면 테슬라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도 보면 TQQQ.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이라는 어떤 비율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 네. 정도는 좀 담아 놓으시면 아마 이 암호화폐는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중앙은행들의 기능들이 결국에는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증권이면은 그 약간 전통적인 그래도 금융으로 분류가 좀 되잖아요. 네네. 암호화폐 이런 쪽이랑 비교를 네네. 하면은 그 인식이 과거에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 나온 지 한 2009년이니까 10몇 년 됐잖아요. 네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바뀌죠. 왜냐하면 결국 고객은 투자자들인데 이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젊어졌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뭐 증권회사들도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이 젊은 층이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 컨셉을 맞춰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거론도 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리포트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그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많이 체감을 합니다. 그 나스닥 기업들도 되게 그 기업 차원에서 네. 비트코인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네. 테슬라는 이번에 팔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10% 포트폴리오에 10%면 상당한 상당하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갔던 요인들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 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면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 이 책을 써주셨고 이 책의 이제 극히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책에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또 디테일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읽어보신다면은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모색해보는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